2025년 11월 3일 밤 플레이오프 2차전이 끝난 직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FC의 호세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입을 열었죠. 저 선수의 출전을 금지해달라. 프로 스포츠 역사상 전례 없는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선수는 바로 손흥민. 10경기 11골, 이날만 한 골 1도움에 평점 9.9점. 단 4분 만에 상대팀의 전술과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한국인 앞에서 미국 축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1차전에서 목을 긋는 조롱까지 받았던 그가 어떻게 리그 전체를 정복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톰 해리슨, 애틀랜틱 스포츠 수석 기자, 15년간 MLS를 취재하며 리그의 성장을 지켜본 전문가, 손흥민 이적 당시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축구 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기자회견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3일 밤 텍사스 오스틴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이 끝나고 30분 뒤 저는 Q2 스타디움 기자회견장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틀랜틱 스포츠 소속 수석 기자로서 이번 시리즈를 집중 취재하고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녹음기를 준비하며 평범한 패전 인터뷰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오스틴 FC의 호세 에스테베스 감독이 단상에 올랐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감독이 보여줄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테베스 감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손흥민의 영상을 100번도 넘게 분석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발언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의 움직임, 패턴, 슈팅 타이밍까지 모두 파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팀 전술을 그에게 맞춰 재조정했고 수비수들에게 특별 훈련까지 시켰습니다. 감독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ESPN 기자 제시카 윌리엄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톰, 이거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특종의 냄새가 났거든요. 특히 전반 21분에서 25분 사이 단 4분간 벌어진 일은 에스테베스 감독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제 20년 지도자 경력에서 가장 무력감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0.5초 빠르게 움직였고 우리는 그 0.5초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들어 질문을 청했습니다. 마이크가 저에게 넘어왔죠. 감독님, 그렇다면 앞으로 손흥민을 어떻게 막으실 계획입니까? 에스테베스 감독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막을 계획이 없습니다, 해리슨 기자님. 그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리그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저 선수의 출전을 금지해달라고요. 에스테베스 감독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를 다시 유럽으로 돌려보내달라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사방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MLS 역사상 첫 항복 선언, 감독이 선수 출전 금지 요청. 제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까? 에스테베스 감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패배 인정이 아닙니다. 이건 경의의 표시입니다. 저는 축구 인생에서 많은 위대한 선수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게 아니라 경기의 흐름 자체를 지배합니다. 오늘 전반 25분, 저는 제 전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저는 손을 다시 들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그가 수비 5명을 자신에게 끌어당긴 순간입니다.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의 동료에게 빈 골대가 선물처럼 열렸습니다. 그 4분간 저는 감독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수들을 지시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 지금 일면 비워두세요. 역사적인 기사가 나갑니다. 편집장 팀 존슨이 물었죠. 얼마나 큰 건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MLS 역사를 바꿀 만큼요.
기사를 쓰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빅 뉴스를 다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헤드라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항복의 밤 감독이 손흥민 출전 금지를 요청하다. 기사를 송고하고 30분 뒤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ESPN, 폭스 스포츠, 심지어 CNN까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트위터에서는 제 기사가 1시간 만에 50만 리트윗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소셜미디어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미국 축구 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15년간 MLS 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다. 감독이 미쳤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니야. 이게 최고의 찬사다. 상대가 너무 위대해서 경기를 포기한다는 거잖아. ESPN의 심야 특집 방송에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로 달려가 생방송에 섰습니다. 앵커 스콧 벤 펠트가 물었습니다. 해리슨 기자님,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에스테베스 감독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화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었어요. 그건 경외감이었습니다. 자신이 막을 수 없는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기사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에까지 인용되었습니다. 저는 15년 기자 생활의 정점을 찍은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손흥민은 어떤 선수이기에 감독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10월 27일 1차전부터 오늘까지 저는 모든 순간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한 남자가 조롱과 모욕을 받고 그것을 완벽한 축구로 복수한 드라마였습니다. 이건 은퇴 리그라고 비웃던 MLS가 진짜 월드 클래스 선수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리즈 연재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손흥민, MLS를 정복하다였죠. 그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일주일 전 1차전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야말로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10월 27일 플레이오프 1차전 취재를 위해 저는 오스틴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33살의 손흥민이 MLS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미국 기자들처럼 저도 생각했거든요. 또 한 명의 은퇴 준비생이 오는구나. 메시, 베컴, 카카처럼 유럽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미국에 와서 편하게 뛰다 은퇴하려는 거라고요. 경기 3시간 전, 저는 구장 주변을 돌며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오스틴 팬들의 적대감이 유난히 강했거든요. 저기 봐, 손흥민 유니폼 입은 애들이야. 한 무리의 오스틴 팬들이 소리쳤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한인 가족을 보고 야유를 보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축구하러 왔대. 지팡이는 어디 두고 왔어?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홈팀 응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관중석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은퇴 준비 잘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써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번역해서 만든 겁니다. 제 옆에 앉은 로컬 기자 마크 톰슨에게 물었습니다. 마크,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냐?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톰, 여긴 미국이야. 홈팀 팬들이 원정팀 스타를 견제하는 거지. 스포츠의 일부라고.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15년간 MLS를 취재하며 많은 걸 봤지만 이 정도의 적대감은 처음이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고 5분 만에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미드필드에서 공을 받아 전진하는 순간 오스틴의 수비수 브랜든 맥도날드가 뒤에서 슬라이딩 태클을 했어요. 공이 아니라 손흥민의 발목을 노린 거였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그 순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명백한 고의 반칙이었어요. 손흥민은 잔디 위로 나뒹굴었고 고통스러워하며 발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레드카드가 마냐? 프레스박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심 마이클 존슨은 옐로카드만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킥오프 5분 만에 명백한 보복성 파울. 심판 판정 의문. 맥도날드는 손흥민을 내려다보며 뭔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입모양을 읽으려 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표정으로 봐선 좋은 말이 아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전반 15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엔 미드필더 카를로스 산체스였어요. 손흥민이 측면 돌파를 시도하자 산체스는 공을 차는 척하다가 팔꿈치로 손흥민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즉시 리플레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폭력 행위였어요. 하지만 심판은 보지 못했고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프레스박스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야. ESPN 기자 제시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린치잖아. 저도 동감했지만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섞으면 안 되니까요. 하프타임에 저는 오스틴 팬 구역으로 내려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칠게 나가는 건 전략이에요. 손흥민이 33살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압박하면 무너질 겁니다. 이게 미국 축구의 방식이죠. 저는 그의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승리가 스포츠맨십보다 중요해요. 기자 양반. 후반전은 더 심했습니다. 오스틴 선수들은 노골적으로 손흥민을 노렸어요. 코너킥, 프리킥, 심지어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에게 몸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특히 후반 20분 코너킥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맥도날드가 손흥민의 등을 팔꿈치로 가격했고 손흥민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 순간 저는 손흥민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봤습니다. 고통보다는 분노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는 일어나서 주심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리로 돌아갔죠. 그리고 후반 35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맥도날드가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의 팀 수비 실수로 허용한 골이었어요. 하지만 골을 넣고 맥도날드가 한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향해 달려가더니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너의 시대는 끝났어. 저는 즉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사진은 내일 일면을 장식할 게 분명했습니다. 관중석은 열광했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환호하며 맥도날드의 이름을 외쳤어요. 하지만 프레스박스는 침묵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시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냐? 저건 명백한 모욕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맥도날드의 목 긋기 세리머니, 손흥민을 향한 명백한 도발.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웃었어요. 분노하거나 항의하는 대신 그는 맥도날드를 향해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그의 표정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건 경고였습니다. 경기는 1대0 오스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즉시 플래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손흥민, MLS 플레이오프서 굴욕당하다. 거친 반칙과 조롱 세례에도 묵묵부답.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손흥민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손 선수, 오늘 상대의 거친 플레이와 맥도날드 선수의 도발적 세리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은 마이크 앞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제 축구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선수들을 인터뷰했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 봤거든요. 그건 패배한 선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하루 종일 찍은 사진들을 검토했습니다. 거친 태클, 팔꿈치 가격, 목 긋기 세리머니, 그리고 손흥민의 미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다음날 아침, 제 기사는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축구 팬들은 반으로 나뉘었어요. 오스틴이 너무 심했다. 저건 축구가 아니라 폭력이다. 아니, 이게 미국 스타일이다. 손흥민이 적응 못하면 유럽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요. 일주일 뒤 2차전에서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답할 것이고 그 답변은 미국 축구계를 뒤흔들 거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는군.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1월 3일 손흥민은 역사를 썼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었으니까요. 11월 3일 2차전 킥오프 3시간 전 저는 Q2 스타디움 프레스박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이 경기만 생각했습니다. 1차전에서 목격한 손흥민의 그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프레스박스에 다른 기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ESPN의 제시카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톰,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노트북을 켜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손흥민이 뭔가를 보여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경기 시작 1시간 전, 양 팀이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손흥민을 관찰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1차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날렵하고 더 집중되어 있었죠. 스트레칭을 하는 그의 표정에는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스틴 선수들도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특히 브랜든 맥도날드는 워밍업 내내 손흥민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목 긋기 세리머니를 했던 그 선수 말입니다. 킥오프 30분 전, 저는 오스틴 벤치 쪽으로 내려가 에스테베스 감독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뭔가 지시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전술보드에는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었죠. 저들이 상당히 준비했네. 제 옆에서 폭스 스포츠 기자 데이빗이 중얼거렸습니다. 수비수를 2명이나 손흥민에게 붙이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일주일 내내 손흥민만 연구했을 거야.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 10분간은 팽팽했습니다. 양팀 모두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어요. 저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관찰했습니다. 그는 측면과 중앙을 끊임없이 오가며 오스틴 수비진을 흔들고 있었어요. 전반 15분, 오스틴의 수비수 맥도날드가 손흥민에게 강하게 붙었습니다. 일주일 전처럼 거친 반칙을 시도하려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한 발 빠르게 피했습니다. 마치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거 봐, 손흥민이 완전히 준비돼 있어.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손흥민은 1차전의 경험을 완벽하게 학습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반 21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맥도날드와 산체스 2명이 그를 압박하러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두 사람 사이를 마치 유령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맨눈으로 봤어요.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거든요.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의 스피드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오스틴 수비수 3명이 뒤쫓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골키퍼가 앞으로 튀어나왔고 손흥민은 왼발로 슛을 날렸습니다. 골이었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프레스 박스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즉시 스톱워치를 확인했어요. 공을 받고 골을 넣기까지 단 6초.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와우!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저게 33살 선수의 플레이야? 저는 리플레이 영상을 재생하며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첫 터치, 2명의 수비수를 제치는 드리블, 페널티 박스로의 침투, 그리고 정확한 슛.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스틴 벤치를 보니 에스테베스 감독이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준비한 전술이 단 6초 만에 무너진 거였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4분 뒤에 왔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이 다시 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왼쪽 측면이었어요. 오스틴 수비진은 이번에도 2명을 붙였습니다. 맥도날드와 또 다른 수비수가 손흥민을 샌드위치처럼 압박했죠. 그런데 손흥민은 돌파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페널티 박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마치 산책하듯이요. 저는 쌍안경으로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는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자 오스틴 수비수 5명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요. 저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저건 일부러 유인하는 거야. 손흥민이 공을 터치하는 순간 5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공을 차지 않았어요. 대신 오른쪽으로 정확한 패스를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손흥민의 팀 동료가 완전히 프리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수비수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빈 골대나 다름없었죠. 동료는 침착하게 골을 넣었습니다. 프레스 박스가 폭발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수비수 5을 혼자 끌어당겼어? 이건 천재의 플레이야. 저는 즉시 리플레이를 재생했습니다. 다시 봐도 믿기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의도적으로 수비수들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집중한 순간 완벽한 패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톰, 저거 봤어? 제시카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저건 골보다 더 대단한 플레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전반 21분부터 25분까지 단 4분간 손흥민이 전술적 천재성을 보여줌. 1골 1어시스트로 경기를 완전히 장악. 저는 오스틴 벤치를 다시 봤습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는 코칭 스태프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패배를 인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해설석에서는 전설적인 해설자 알렉스 존슨이 분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는 전술 그 자체를 무기로 사용했어요.
수비수 5을 자신에게 끌어당겨 공간을 창출한 겁니다. 이건 지성의 폭격입니다. 지성의 폭격. 저는 그 표현을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완벽한 표현이었거든요. 경기는 계속되었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스틴 선수들의 눈빛에서 투지가 사라졌어요.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손흥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하프타임에 저는 통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손흥민의 전반 스탯은 놀라웠어요. 성공한 드리블 8회, 키패스 5개, 슈팅 3개 중 2개 성공. 하지만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 말이죠. 프레스박스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저건 다른 차원이야. 33살이 맞아? MLS 역사상 저런 플레이는 처음이야. 저는 노트북을 열고 실시간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4분의 기적 손흥민, 1골 1도움으로 오스틴을 무너뜨리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후반전에서 손흥민이 또 무엇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경기가 MLS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저는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쌍안경을 들고 필드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5년간 기자 생활하며 이런 선수는 처음 봐.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를 예술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후반전 휘슬이 울렸고 저는 노트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음 45분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역사가 쓰이는 날이었으니까요. 후반 15분, 저는 프레스박스에서 전자 교체 보드를 확인했습니다. 손흥민의 등번호가 떴어요. 교체 아웃이었습니다. 벌써? 제시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왜 빼는 거야? 저도 의아했습니다. 보통 스타 플레이어는 해트트릭 기회를 노리거나 팀이 안정될 때까지 뛰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의 감독은 다르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필드를 벗어나 벤치로 향했어요.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홈팬들조차 그의 플레이에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손흥민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벤치에 앉는 순간 코치가 그에게 물을 건넸고 다른 선수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시선은 여전히 필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프로페셔널이네. 폭스 스포츠의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교체되어도 경기에서 눈을 떼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것도 기사에 들어갈 만한 소재였거든요.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2대 0 스코어는 변하지 않았고 오스틴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들의 공격은 힘이 없었고 수비는 조직력을 잃었습니다. 손흥민이 만든 4분의 충격이 경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죠. 후반 35분, 손흥민의 팀에 교체 카드가 한 장 더 나왔습니다. 젊은 공격수 데니 에보비스가 들어갔어요. 저는 이 선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23살의 루키, 올 시즌 처음 플레이오프에 출전하는 선수였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에보비스가 필드에 들어서자 저는 손흥민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에보비스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리고 뭔가 소리쳤습니다. 입 모양으로 보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한 것 같았어요. 저거 봐, 손흥민이 루키를 격려하고 있어.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기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거든요. 후반 38분, 기적 같은 순간이 왔습니다. 에보비스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페널티 박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오스틴 수비수 2명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에보비스는 놀라운 스피드로 그들을 제쳤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에보비스는 오른발로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골키퍼의 손을 스치고 골망을 흔들었어요. 골이었습니다. 프레스 박스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루키의 플레이오프 첫 골이었죠. 저는 즉시 벤치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벤치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튀어나왔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어요. 그는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것처럼 전력 질주로 필드를 가로질렀습니다. 유니폼을 벗지도 않았고 워밍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저는 쌍안경으로 그의 표정을 확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이 해트트릭을 달성한 것처럼요. 에보비스가 코너로 달려가 세리머니를 준비하는 순간 손흥민이 가장 먼저 도착해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거 봐, 데이빗이 소리쳤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뛰어나갔어. 프레스 박스의 모든 기자들이 그 장면에 집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손흥민은 에보비스를 끌어안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읽으려 애썼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보비스의 표정으로 봐선 대단히 감동적인 말이었던 것 같았어요. 젊은 루키의 눈가가 붉어졌거든요. 다른 팀 동료들도 하나둘 달려와 에보비스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가장 먼저 왔고 가장 오래 그를 끌어안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설석에서 알렉스 존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십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골보다 동료의 골에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벤치에서 전력 질주로 달려나와 루키를 격려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팀 플레이어의 모습입니다. 저는 즉시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후반 38분, 에보비스의 골. 손흥민이 벤치에서 전력 질주로 달려나와 축하. 자신의 골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 인상적. 제시카가 제게 말했습니다. 톰, 저거 기사 메인으로 가야 돼. 저게 진짜 뉴스야. 저도 동감했습니다. 골과 어시스트는 스탯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 순간은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리플레이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손흥민이 벤치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에보비스를 껴안기까지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진정성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카메라를 의식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기쁨이었죠. 경기 후 라커룸 앞에서 저는 에보비스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충혈되어 있었어요. 데니,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달려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에보비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떨고 있었어요. 플레이오프 첫 골이었고 긴장되었거든요. 그런데 손형이 달려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넌 이 팀의 미래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는 시즌 내내 벤치였어요.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손형은 저를 항상 격려했어요. 훈련 때도, 경기 때도요. 오늘 골을 넣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손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달려와 줬을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에보비스의 눈가가 다시 붉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팀 동료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건 멘토와 제자, 혹은 형과 동생 같은 관계였습니다. 프레스박스로 돌아와 저는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SPN의 베테랑 해설자 마이클 윌킨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스포츠를 취재했습니다. 조던, 브래디, 레브론을 모두 봤죠. 그들 모두 위대한 선수였지만 진정한 리더는 따로 있어요. 자신의 영광보다 팀의 성장을 우선하는 사람, 그게 손흥민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보여줬어요. 진정한 리더십 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그 장면으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손흥민이 벤치에서 달려나오는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댓글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다. 자기 골보다 동료 골에 더 기뻐하는 사람. 이게 캡틴의 자격이야. 메시, 호날두도 대단하지만 손흥민의 인성은 다른 레벨이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벤치에서의 질주 손흥민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무엇을 할지, 팬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저는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쌍안경을 들고 필드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선수와 전설의 차이는 바로 이런 순간에 있구나. 손흥민은 오늘 골과 어시스트로 경기를 지배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가 보여준 마음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고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이 무엇일지 저는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한 사람의 품격이 보여주는 교육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3대0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프레스박스에서 필드를 내려다보며 다음 장면을 예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승리한 팀 선수들은 자기들끼리 세리머니를 하거나 곧바로 라커룸으로 향하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간단히 포옹을 나눈 뒤 혼자 필드 가장자리로 걸어갔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뭘 하려는 거지? 손흥민은 관중석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걷는다는 표현보다는 순례에 가까웠어요.
그는 구장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봐.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손흥민이 팬 서비스를 시작했어. 저는 즉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건 놓쳐선 안 될 장면이었거든요. 손흥민은 먼저 원정 팬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유니폼을 입은 한인 팬들이 열광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손흥민은 펜스 가까이 다가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사인을 해주고 셀카를 함께 찍어줬습니다. 저 사람들 1차전 때 조롱당했던 팬들 아냐?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일주일 전 은퇴 준비 잘하세요. 현수막 앞에서 야유받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홈팬 구역으로 걸어간 겁니다. 일주일 전 그에게 야유를 보내고 목 긋기 세리머니를 환호했던 바로 그 오스틴 팬들에게요. 프레스 박스가 술렁였습니다. 저거 괜찮은 거야? 누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정팀 선수가 홈팬들에게 다가가는 건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1차전처럼 감정이 격했던 경기 이후에는요. 하지만 손흥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스틴 팬 구역 펜스 앞으로 다가갔어요. 처음엔 팬들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죠.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우리한테 뭐하러 온 거야?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흥민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그 순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남성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적대감이 사라지고 존경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와우, 제시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가능한 거야?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홈팬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함께 찍었어요. 처음엔 당황했던 오스틴 팬들도 점차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며 사인을 요청했고 손흥민은 무릎을 꿇고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펜스 너머로 손을 뻗고 있었어요. 하지만 키가 작아서 손흥민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발돋움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손흥민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즉시 소년에게 다가가 아예 펜스를 넘어 소년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땀밴드를 벗어 소년에게 선물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소년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의 표시였죠. 손흥민은 그 남성과도 악수를 나누고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인간의 품격이 보여주는 교육이었습니다. 톰, 저거 메인 사진이야.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골도 어시스트도 아니었어요. 바로 저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구장을 돌았습니다. 홈팬도 원정팬도 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1차전 때 은퇴 준비 잘하세요 현수막을 들었던 구역에도 다가갔습니다. 그곳의 팬들은 처음엔 민망한 표情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미소 지으며 하이파이브를 건넸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였죠. 한 바퀴를 도는데 거의 15분이 걸렸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5분이면 팬 서비스를 마치는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그는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천천히 정성껏 모든 팬들을 대했습니다. 저는 다른 선수들의 반응도 관찰했습니다. 손흥민의 팀 동료들은 이미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몇몇은 터널 입구에 서서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이 가득했어요. 해설석에서 알렉스 존슨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슈퍼스타의 모습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이 LA 갤럭시 시절 이런 팬 서비스로 유명했죠. 리오넬 메시도 인터 마이애미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진정성은 다릅니다. 그는 승리한 원정 경기에서 자신을 조롱했던 홈팬들에게까지 다가갔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화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베컴, 메시와 비교되는 팬 서비스. 하지만 손흥민의 진정성은 그들을 넘어선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이 직접 찍은 영상과 사진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방금 손흥민이 우리 아들한테 땀밴드 줬어요. 평생 간직할 거예요.
1차전 때 야유 보낸 게 부끄럽다. 손흥민은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이게 진짜 챔피언의 모습이야. 이기고도 겸손하고 팬들을 존중한다. ESPN의 생중계 화면은 계속해서 손흥민을 따라갔습니다. 메인 카메라 세대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담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경기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품격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죠. 마침내 손흥민이 한 바퀴를 마쳤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필드 중앙에 서서 360도 회전하며 모든 관중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홈팬과 원정팬 구분 없이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간 수많은 경기를 취재했지만 원정 선수가 홈 구장에서 기립박수를 받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건 존경이었습니다. 순수한 존경이었어요. 손흥민이 터널로 사라지기 직전 저는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관중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프레스박스로 돌아와 저는 즉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품격의 한 바퀴 손흥민이 적을 팬으로 만든 15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질 거라고요. 손흥민이 오늘 보여준 것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스포츠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두드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레전드가 탄생하는 순간이구나. 손흥민은 오늘 골과 어시스트로 경기를 지배했지만 진짜 승리는 필드 밖에서 이뤄진 거였습니다. 그는 증오를 존경으로, 야유를 박수로 바꿔놨으니까요. 경기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세계 각국의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영국 매체들이었습니다. 가디언의 일면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손흥민, MLS에서 증명하다 위대한 선수는 어디서든 위대하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디언의 수석 축구 기자 조나단 윌슨이 쓴 칼럼이었어요. 우리는 오판했다. 손흥민이 MLS로 이적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인퇴 리그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11월 3일 밤 텍사스 오스틴에서 벌어진 일은 그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을 넘어 MLS 자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손흥민이 MLS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완벽한 표현이었어요. BBC 스포츠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MLS는 더 이상 은퇴 리그가 아니다라는 대형 헤드라인이 떴어요. 기사는 손흥민의 플레이 영상과 함께 상세한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MLS 10경기 11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선수가 다른 리그에서도 지배적일 수 있다는 증거다. 특히 11월 3일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보여준 4분간의 플레이는 전술적 천재성과 육체적 능력을 모두 갖춘 완성형 스트라이커의 모습이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확인했습니다. 해시태그 손흥민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어요. 특히 영국 축구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의 영상이 수천 개 올라왔습니다. 댓글들은 향수와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우리의 손니가 MLS를 지배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13년간 토트넘에서 뛰어줘서 고마웠어. 이제 미국에서도 레전드가 되고 있구나. MLS가 손흥민을 얕봤다니. 그들은 몰랐던 거야. 손니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아스널과 첼시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라이벌 팀 팬들조차 손흥민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한 아스널 팬이 썼습니다. 토트넘은 싫지만 손흥민은 존경한다. 저게 진짜 프로페셔널이야. 첼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손흥민을 잃은 건 큰 손실이다. 하지만 그가 MLS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영국 축구의 자부심이다. 저는 이 반응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기사에 들어갈 만한 소재였거든요. 미국 매체들도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스포츠 섹션 전면을 손흥민에게 할애했어요. 한국의 슈퍼스타, 미국 축구의 편견을 깨달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는 오랫동안 은퇴 리그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유럽의 노장 스타들이 커리어 말년에 돈을 벌러오는 곳. 하지만 손흥민은 그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3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점에 있으며 MLS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무대로 만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 나아갔습니다. 사설란에서 손흥민 효과 MLS가 진짜 리그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는 칼럼을 실었어요. 손흥민 이전과 이후
MLS는 달라질 것이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리그의 품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팬 서비스, 리더십, 그리고 필드 위에서의 지성. 이 모든 것이 ML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저는 호텔 방을 나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기자들을 만났어요. ESPN의 제시카, 폭스 스포츠의 데이빗, 그리고 AP통신의 베테랑 기자 토니 마르티네즈까지. 톰, 봤어? 제시카가 태블릿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스페인 마르카 신문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손흥민, 메시의 뒤를 잇다. 기사를 읽어보니 메시와 손흥민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를 변화시켰듯이 손흥민도 자신의 팀을 변화시키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메시는 39살에 왔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전성기라는 점이다. 토니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도 특집 기사를 냈어. 손흥민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수출품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전역이 손흥민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축구계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죠. 오후에 저는 특별 취재를 위해 토트넘 팬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오스틴에 사는 토트넘 서포터즈 클럽이 손흥민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거였어요. 클럽 회장 제임스 킹이 저를 반겼습니다. 해리슨 기자님, 어서 오세요. 저희는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모임 장소에는 손흥민의 토트넘 유니폼과 현재 팀 유니폼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손니가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13년을 함께 했는데 떠난다니.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그는 새로운 도전을 원했던 거죠. 다른 팬 사라 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니는 어디를 가든 레전드가 될 운명이에요. MLS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랑스러워요. 토트넘 출신 선수가 미국에서도 최고가 되고 있다는 게. 저는 그들의 말을 녹음하며 물었습니다. 토트넘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제임스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토트넘 공식 팬 포럼이었어요. 게시판은 손흥민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손니의 MLS 정복기. 우리는 내가 그립지만 자랑스러워. 한번 스퍼스. 영원한 레전드. 저는 몇 개의 게시글을 읽어봤습니다. 팬들의 댓글은 한결같았어요. 손니가 MLS를 지배하는 거 보니 기분이 이상해. 그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MLS 팬들아, 너희가 얼마나 행운인지 알아? 우리는 13년간 저 천재를 봤어. 손흥민은 배신자가 아니야. 그는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챕터는 아름다워. 저는 특히 마지막 댓글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 이게 핵심이었어요. 저녁에 저는 호텔로 돌아와 국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 해설자 제이미 캐러거와 연결되었어요. 해리슨 기자, 손흥민의 경기를 직접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이미, 저는 15년간 축구를 취재했지만 어젯밤 같은 경기는 처음 봤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게 아니라 경기를 예술로 만들었어요. 캐러거가 물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수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손흥민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수준입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MLS가 그에게 맞춘 게 아니라 그가 MLS를 프리미어리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셜 미디어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한국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네이버와 다음 메인에는 손흥민 기사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 MLS 정복, 세계가 주목, 언론도 극찬한 손흥민의 품격, 은퇴 리그 편견 깬 손흥민, 전설이 되다. 댓글들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수야. 자랑스럽다. 토트넘 팬들도 인정하는 손흥민. 한국의 자랑이다. 33살에도 저렇게 뛰다니. 진짜 레전드구나. 저는 노트북을 열고 종합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세계가 말하다 손흥민, MLS를 넘어 전설로였습니다. 기사에는 영국,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언론의 반응을 모두 담았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랬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MLS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은퇴 리그라는 MLS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제 전 세계는 MLS를 다르게 본다. 손흥민이 뛰는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진지하게 경쟁하는 리그, 한 사람이 리그 전체의 인식을 바꾼 것이다.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스틴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에스테베스 감독의 기자회견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항복 선언이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내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1월 4일 오전, 저는 에스테베스 감독의 정규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오스틴 FC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 기자회견은 예정에 없었어요. 보통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면 간단한 코멘트만 내고 끝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경기 직후 에스테베스 감독이 했던 항복 선언이 너무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리그 사무국이 공식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훈련장 기자회견장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시카 옆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CNN, ESPN, 폭스 스포츠는 물론이고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BBC가 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 인터뷰가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적 순간이 될 거였죠. 오전 10시 정각, 에스테베스 감독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경기 직후 제가 한 발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농담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감독, 항복 선언이 진심이었음을 재확인. 에스테베스 감독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손흥민의 영상을 정확히 127번 봤습니다. 코칭 스태프와 함께 그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했고 수비 전술을 5가지나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21분, 제 모든 준비가 무너지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손흥민은 0.5초 빠르게 움직였고 우리 수비수들은 그 0.5초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독님,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에스테베스 감독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떠올리는 듯했어요. 전반 21분 골은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계획대로 수비수 2명을 붙였습니다. 맥도날드와 산체스, 우리 팀 최고의 수비수들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마치 유령처럼 그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벤치에서 위험해, 막아, 라고 소리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는 이미 페널티 박스 안에 있었고 골을 넣었습니다. 6초 만에요. 저는 쌍안경으로 그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패배한 감독이 아니었어요.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4분 뒤였습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았을 때 저는 즉시 지시를 내렸어요. 5명부터 절대 놓치지 마. 우리 수비수 5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손흥민은 우리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에게 몰려있을 때 완벽한 패스를 보냈죠. 빈 골대로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이건 단순히 빠르거나 강한 선수가 아니야. 이건 천재야.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독님, 그렇다면 왜 출전 금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습니까? 에스테베스 감독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극단적이라고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표현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필드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유럽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한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손흥민은 MLS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에서 뛸 수 있는 선수예요. 33살이라는 나이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ESP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 그런 발언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에스테베스 감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스포츠맨십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찬사를 보낸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감독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손흥민을 막을 수 있나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못 막는다고요? 그 순간 한 기자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감독님은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까? 에스테베스 감독이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항복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패배는 최선을 다했지만 진 거죠. 하지만 항복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큰 글씨로 노트에 적었어요. 패배가 아니라 항복. 감독의 정에 폭스 스포츠의 데이빗이 손을 들었습니다. 감독님, 그렇다면 1차전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거친 플레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맥도날드 선수의 목 긋기 세리머니 말입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제가 통제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맥도날드에게는 이미 심한 질책을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1차전 때 우리는 손흥민을 과소평가했습니다. 33살 노장이라고 얕봤죠. 그 대가를 2차전에서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차전부터 손흥민을 메시나 호날두처럼 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고 결과는 이렇게 됐죠.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해리슨 기자입니다. 감독님, 혹시 손흥민 선수와 직접 대화를 나누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에스테베스 감독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미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제가 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당신과 같은 시대에 감독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답장은 못 받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가 계속해서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MLS를 위해서, 축구를 위해서요.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감독님, 만약 다시 손흥민과 경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스테베스 감독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요? 기도할 겁니다. 그가 컨디션이 안 좋기를, 혹은 감독님이 그를 교체하기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기자회견장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에스테베스 감독은 농담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훈련장을 나서며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의 발언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어요. 트위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에스테베스 항복이 미국 트렌드 1위에 올랐고 5분 만에 20만 트윗을 돌파했습니다. 댓글들은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건 스포츠 역사상 가장 정직한 찬사다. 아니, 감독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선수들 사기가 떨어지잖아. 에스테베스는 용감하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지.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하면 감독을 이렇게 만들어? ESPN은 긴급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패널들은 에스테베스 감독의 발언을 분석했어요. 이건 굴욕이 아닙니다.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이건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의 위대함을 존중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패널은 반대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패배주의입니다. 감독이 경기 전부터 못 막는다고 하면 선수들은 어떻게 싸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은 127번 분석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에스테베스 감독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기사를 쓰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의 항복 선언은 모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손흥민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정했으니까요. 손흥민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선수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몇 년간 회자될 거라는 것을요. 감독이 선수 출전 금지를 요청한 날로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11월 5일, 저는 뉴욕의 애틀랜틱 스포츠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장 팀 존슨이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톰, 자네 기사가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네. 48시간 만에 500만 뷰야. 축하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오스틴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건 단순히 잘 쓴 기사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상이 목격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전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MLS 커미셔너 돈 가버였어요. 리그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기자에게 연락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해리슨 기자님, 손흥민에 대한 기사들 잘 봤습니다. 가버 커미셔너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십니까? 손흥민이 오기 전 우리는 또 한 명의 노장 스타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버 커미셔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베컴, 카카, 피를로처럼요.
물론 그들도 훌륭했지만 전성기는 지난 선수들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는 여전히 정점에 있습니다. 가버 커미셔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경기 11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가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 동료들을 끌어올리는 리더십, 팬들과 소통하는 태도. 이 모든 게 MLS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시청률입니다. 가버 커미셔너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는 평균 시청률이 40% 상승했어요. 게다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까지. 이건 MLS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화적 변화예요. 손흥민은 MLS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 훈련 강도, 팬 서비스. 그가 보여주는 모든 것이 다른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버 커미셔너의 말이 맞았어요. 손흥민은 골과 어시스트를 넘어선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그건 철학이었죠. 다음 날 저는 특집 기사를 위해 스포츠 심리학자 로버트 워싱턴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30년간 엘리트 선수들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손흥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워싱턴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전성입니다. 그는 선수로서 완전한 패키지예요. 기술, 전술, 체력, 멘탈, 리더십, 인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는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손흥민은 메시나 호날두와는 다른 방식으로 위대합니다. 메시와 호날두는 개인의 천재성으로 팀을 끌어올리죠. 하지만 손흥민은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그가 있으면 동료들도 더 잘 뛰어요. 왜 그렇습니까? 손흥민은 자신이 중심이 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11월 3일 경기를 보세요. 그는 1골을 넣었지만 2골째는 동료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제공했습니다. 수비수 5을 자신에게 끌어당겨서요. 이건 자기희생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교체되고 나서 루키 에보비스의 골에 가장 먼저 달려간 장면, 자신의 골보다 동료의 성공에 더 기뻐하는 모습. 이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훌륭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팀을 하나로 만드는 접착제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손흥민에 대한 마지막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에보비스였습니다. 해리슨 기자님, 제가 손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보비스가 받았어요. 손형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즌 내내 기회를 못 받았고 자신감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손형이 매일 훈련 후에 저를 따로 불러서 같이 연습했습니다. 어떤 연습을 했습니까? 슈팅, 드리블, 포지셔닝, 모든 걸 가르쳐줬어요. 에보비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손형은 말했습니다. 재능은 시작일 뿐이야. 진짜 선수는 태도로 만들어진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진짜 선수는 태도로 만들어진다. 바로 그거였어요. 손흥민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에보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11월 3일 제가 골을 넣었을 때 손형이 벤치에서 달려와 준 게 제 축구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프로구나. 이게 팀이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마철루가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손흥민 숫자를 넘어선 철학이었습니다. 손흥민의 MLS 10경기 11골은 놀라운 기록이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남긴 것은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철학이다. 33살의 나이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동료의 성공을 자신의 것보다 기뻐하는 리더십, 적에게도 존중을 보이는 품격,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진정성. 이 모든 것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정의한다. 에스테베스 감독이 항복을 선언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 패배를 인정한 게 아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경의였다. 한 선수가 어떻게 리그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었다. MLS는 오랫동안 은퇴 리그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제 MLS는
손흥민이 뛰는 리그이자 진지한 경쟁이 벌어지는 리그다.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대한 선수는 골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태도, 문화, 리더십으로 만들어진다. 선수가 리그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축구의 자부심이 미국 무대에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손흥민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가 만들어갈 다음 장은 더욱 위대할 것이다. 기사를 송구하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15년 기자 생활의 정점이었어요. 저는 역사를 목격했고 그것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다음 날 제 기사는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인용되었습니다. 가디언, BBC, ESPN, 뉴욕타임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MLS를 그리고 축구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뉴욕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훈련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경기를 준비하면서요. 왜냐하면 그게 그의 방식이니까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톰, 다음 주에 손흥민 독점 인터뷰 섭외됐네. 자네가 가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저는 그 여정을 기록할 것입니다. 한 선수가 어떻게 스포츠를 넘어 문화가 되는지 그 역사를 말이죠. 창밖의 하늘은 맑았고 미래는 밝았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갈 다음 장을 기대하며 저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역사는 계속 쓰여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손흥민의 특별한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조롱을 받고도 실력으로 증명하며 저까지도 팬으로 만든 한 선수의 품격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손흥민처럼 역경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자부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의 저력을 응원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뛰는 국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